안녕하세요. 유아 해양교육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원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책은 다 받아보셨죠? 이 교재를 보시면 좀 교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 해양교육 프로그램 중에 바다가 궁금해요 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바다를 느껴요 였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다가 궁금해요인데요. 바다를 느껴요를 먼저 하시든 바다가 궁금해요를 먼저 하시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궁금해요에 대한 이 활동들 어떤 주제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먼저 알아보고요.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활동 안내하고 그 다음에 놀이 지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다가 궁금해요는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아이들과 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궁금해요는 진짜 아이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탐구하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 활동이 바다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누가 살까 해양생물 만들고 궁금한 바다를 만나러 출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 파도라는 거는 바다에 관한, 해양에 관련된 과학적 특성을 아주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궁금해요는 특히 이제 이런 과학적 활동에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궁금해요 활동을 하실 때는, 이 주제를 하실 때는 관찰이나 이 앞에 뭐 만들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놀이 방법도 저희가 함께 안내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각 활동은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 활동을 먼저 하셔도 되고 뒤에 활동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활동 간에 이제 뭐 연계도 생각하고 저희는 순서도 생각했지만 각 활동들은 선생님들이 어느 활동이나 뽑으셔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펼쳐지는 대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게끔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도를 표현해요. 바닷속에는 누가 살까? 해양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금한 바다를 만나러 출발은 이 활동 구성 제목명에서도 보셨지만 파도, 그 다음에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거를 바다를 생태계를, 해양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해양을 다닐 수 있는 교통기관이 따로 있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요 4가지 활동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해양 교육의 영역은 크게 해양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아직 유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양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아주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좀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혹은 관심에 따라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나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이런 활동이나 놀이 안내서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예술적으로 같이 풀어보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도를 표현해요에서는 바다에서 이런 어떤 파도, 그죠? 아주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서 굉장한 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파도가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압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파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좀 어떤 신체 활동이나 다른 활동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 대한 것들, 뭐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게 알고 싶어지는 이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이제 바다 생물 분류해보고 뭐 알아보고 분류해보는 이런 활동인데, 다양한 기준을 줘서 아이들이 이제 분류해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활동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 생물이 사는 이 서식지인
해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를 만들어 보고, 그럼 얘가 그냥 하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바닷속 탐험들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배를 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본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해양의 교통기관인 배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 여기까지. 근데 이 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냥 미술작품으로 배를 만들어 봤다면 이전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4가지 활동을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이 또 나왔죠. 유아 해양적 소양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뭐가 있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제일 밑에 있는 해양 과학에 대한 내용. 이제 해양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바다가 궁금해요 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 해수의 특성, 짠물이고 운동이 있고, 그죠? 해수의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해양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서 왜 우리가 배 중에는 잠수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해양에 대한 탐사,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요 활동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양과학 안에 해양 환경을 넣어놨지만 이번 주제에서는 해양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바다와 함께요 라는 주제에서 다루긴 할 건데 안 다룰 순 없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에서도 이전부터 2007 교육과정서부터 저희가 같이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서 해양 환경, 또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는,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 해양과학안을 같이 다뤄왔고요. 뭐 해양 영토나 해양 문화, 해양 산업, 해양 진로 이렇게 있다는 거, 바다를 느껴요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해양교육은 요런 분류가 있을 수 있구나. 요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뤘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이해하시고 활동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렇게 유아 해양적 소양을 보여드리니까 요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파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파도를 표현해요. 자, 파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험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물론 저희가 교재 안에는 파도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시도록 참고 자료를 넣어놓긴 했어요. 왜 이런 해수운동이 일어나는지, 그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과학적 관심보다는 선생님 파도가 왜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사실은 저 일렁이는 파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요. 잔잔한 파도도 있어요. 태풍이 불 땐 진짜 파도가 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지 그 과학적인 어떤 얘네들의 질문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해결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아직 인지 발달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어휘를 가지고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렵다. 자, 그런데 해수 운동 자체에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활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 활동 목표는 뭐냐? 바다에서 파도가 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내가 표현해보고, 알고 탐구하고 뭐 관심을 가지고 탐색했으면, 탐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체 활동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해양교육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과학과 해양문화 여기에 대한 활동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누리과정 관련 요소는 신체운동공과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다양한 이 영역의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활동 자료는 시청각 자료로 해서 영상 자료 넣어놨고 뭐 이런 음향 자료도 있으면 더 좋겠죠. 진짜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실제 활동하면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준비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파도 관련된 그림책이 있으면 도입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카프나 리본 막대나 자기의 신체 표현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예시로 저희가 이제 파라슈트 같은 거 아마 유치원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생각 깨우기는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책 읽기, 뭐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 뭐 파도가 온다, 뭐 다양한 파도에 관한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아이들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활동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단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펼쳐서 자, 그럼 파도가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파도야 놀자 보면 그 파도가 오고 가고 막 아이 앞에 부서지는 파도, 이게 너무나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느꼈다면 이제 파도의 움직임을 진짜 바다에 온 것처럼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일렁이는 파도, 부서지는 파도, 이렇게 우리가 어휘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제 우리가 몸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나서 뭘로 해요? 몸으로 표현해 보고. 그런데 몸으로 표현하는 거 조금 더 아이들의 몸이 작으니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 펼치기에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서로 감상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는 이렇게 이 교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런 안내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파도의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조금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이럴 때 유연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고, 우리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파도가 왜 치는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조금 배운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셨다면 요걸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교재 중에 매 차시 활동 끝날 때 부분에는 가정 연계 놀이 및 활동을 또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냥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딱 가정에 안내해 주시면 이제 주말쯤에 이렇게 가정 연계 활동 놀이 하시면 재미있겠죠. 그럼 집에서 어떤 놀이 했는지, 또 월요일날 우리가 그런 활동을 또 같이 놀이했던 경험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타기 놀이, 이런 것들 이제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씩 드리니까 선생님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닷속에는 누가 살까? 그죠? 바닷속에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 이런 아이들의 어떤 생김새를 좀 자세히 보고 특징도 알고 과학적으로 좀 탐구해도 보고, 이런 해양생물을 자기만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좀 다양하게 분류해 보는 거, 이런 과학적 활동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탐구에 있어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는 거 수학의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주변 식물, 동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다양한 해양생물 자료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QR코드 딱 찍으시면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쇄해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죠, 아이디어. 그죠? 선생님들 이제 현장에서 되게 바쁘실 텐데 그런 생물 카드도 이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또 이런 생물 카드는 대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놀이 패키지를 또 신청을 하시면 해양교육 포털에 거기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패키지로 전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카드예요. 괜찮죠? 그래서 참돌고래, 고래상어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 깨우기에서는 아이들 봤던 알고 있는 해양생물 무엇이 있나, 걔는 어떻게 생겼나, 어디서 보았나, 뭐 이런 것들. 물고기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수족관에 아이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 경험을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 펼치기에서는 해양생물 단어 같은 것들 연상해서 단어를 말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카드를 제시하고 해양생물을 같은 걸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묶어보고 해양생물의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렇게 활동으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다닐 수 있는 애들, 바닥 위로, 그러니까 물 위로 나올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땅 밑에, 아주 물 밑에 사는 애들, 지느러미가 있는 애들, 다리가 있는 애들, 딱딱한 애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생물 카드 교재 안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다운로드해서 인쇄한 후에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지로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해 보는데 굉장히 많은 해양생물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런 애들이 있었나? 얘네들 이름 뭐지?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분류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책 같은 거 만들어 봐도 너무 좋죠.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잘 활용할 수 있게 이거는 그냥 인쇄해서 자르기만 하시면 되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해양생물을 알아봤으면 뭐예요? 그죠?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이 바닷속을 꾸민다든지 바닷가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 도구를 활용해서 해양생물을 만들어 보고 아무래도 관찰을 더 잘 하려면 만들어 보는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한 만들어 보면 관찰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해양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렇죠. 알게 되면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더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그럼 또 가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해봤고요. 놀이과정 이제 요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자연탐구와 예술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시청각 자료랑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조금 다양한 자료들을 넣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멋지게, 아주 창의로운 그런 작품들이 나올 거니까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닷속에는 누가 살까 이전의 활동이죠. 그런데 이전의 활동을 안 하셨다면 그렇죠. 여기에서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2차 시에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엔 누가 살까? 왜냐면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아이들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애들, 그 다음에 뭐 갯벌에 사는 애들, 또 해안가에 사는 애들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푸른색 비닐 같은 거 교실 바닥에 많이 깔아주고 이렇게 해양 생물 꾸며보기 활동들 하시는 선생님들 많았는데요. 뭐 현수막 같은 거 하나 맞추셔서 혹은 이렇게 저희가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바닷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큰 현수막을 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고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해마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꾸미고 싶은 이렇게 큰 현수막, 벽면 하나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런 현수막에는 굉장히 바닷속에 들어온 것처럼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은 바다의 날이라든지 그죠? 5월 말에 있는데 5월 달에 바쁘시면 조금 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이렇게 꾸며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독도의 날 같은 데 활용하셔서 아예 교실 전체를 이렇게 한 벽면을 이용해서 바다를 꾸며보는 활동을 해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큰 어떤 이런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몸만한 그런 바다 생물, 또 그 다음에 바다 생물, 해양 생물이 사는 서식지, 이런 것도 같이 탐구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구성하고 꾸미고 해양 생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붙이거나 놔두고, 또 해양 생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술과 연계된 활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탐구가 같이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꾸며줬던 거, 그죠? 이런 것들, 또 주변 반, 그 다음에 뭐 동생 반, 뭐 형님 반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바닷속 탐험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은 세 가지가 이제 이 과학적 활동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죠? 이 해양생물을 관심 있게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 꾸미고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인간과 바다가 연결되는, 해양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바닷가의 깊은 곳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해양을 다니는 교통기관이 따로 있죠. 우리가 이제 배, 선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궁금한 바다를 만나러 출발은 이런 바다의 교통기관인 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근데 이제 과학 활동하시면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물에 뜨는 거, 가라앉는 거, 이런 분류 활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배가 뜨는 원리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부력이나 그저 뭐 무슨 밀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 그 무거운 배들이 뜨잖아요. 그죠? 물 위에 떠서 다니게 되는데, 해상교통을 이제 우리가 교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과학적 원리보다는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든 배를 밑으로 가라앉게 해본다든지 물 위로 떠보게 한다든지, 이런 과학적 개념은 충분히 아이들과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 활동 목표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에 뜨게 하는 물체, 또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탐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 좀 뜨는지 가라앉는지 분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보기 위한 기초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해양교육의 영역은 해양산업, 이 선박을 제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 요소는 이렇게 자연탐구에서 이렇게 궁금한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물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데 필요한 뭐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 그래서 이 놀이활동 자료는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로 배 사진이나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폐품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배를 제작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아주 바다에 깊게 갈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 이제 중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배를 타본 아이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배 사진, 그러니까 다양한 선박의 사진들, 반드시 바다 위로 다니는 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수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선박, 어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해양 관광에 쓰는 그런 배라든지, 또 바다 밑을 탐험하는 데 쓰는 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배를 찾아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자료가, 내가 만든 배가 뜨는지, 그 다음에 또 가라앉는 배를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재료를 찾아서 띄워보기도 하고 가라앉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재료로 배를 만들고 수조에 띄워보거나 가라앉혀 보거나, 그리고 내가 만든 배로 놀이하고 뭐 이제 배를 움직여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파도를 표현하고, 바닷속에는 누가 살고, 해양생물을 만들어보고, 궁금한 바다로 출발이에요. 저희가 주제가 뭐였죠? 예, 그렇죠. 바다가 궁금해요. 여기에는 해양과학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거기 저희가 안내해드린 교재 안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활용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깊이 있게 탐색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더 펼치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파도를 표현해오는
파도 치는 뭐 바닷가 이렇게 수조 안에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저희가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림 말고 이렇게 입체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도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보고 바닷가 놀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는 누가 살까? 다양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해양 동화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해양생물 분류해 봤잖아요. 관찰하고 알아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퀴즈 대회 같은 거 해도 재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감을 만든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물 만들어서 바다처럼 교실 전체를 꾸미고 뭐 할 수 있어요? 동국 활동도 해볼 수 있고 해양생물 역할놀이, 해양생물처럼 움직여 볼 수도 있고 바닷속 놀이공원을 우리가 꾸며볼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펼쳐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배를 만드는 요 궁금한 바다를 만나러 출발하는 활동을 하고서는 뭐 큰 잠수함처럼 해서 잠수함 놀이로 할 수도 있고요. 배를 이제 누가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뭐 에너지원이나 동력 같은 거를 해서 뭐 손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배 경주 놀이를 해봐도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뛰어보면서 여름이라면 이렇게 수영장 물놀이로 이제 확장해 볼 수도 있고요. 바깥 놀이터에 진짜 물을 가둬 놓고 거기 이제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죠? 배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기 쉬운 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놀이를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다가 궁금해요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탐색하고 탐구하는 이런 활동들로 구성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안내자료 아이들한테 주시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은 사실 이 주제는 기존에 하던 활동들이 이미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활용하시는데 저희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름에 활용하셔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기념일들에 활용하셔도 충분하게 그 활용의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내용들을 바다가 궁금해요 안내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해양교육 포털 자료실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해양생물이나 뭐 이 여러 가지 도감을 만드시려면 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셔서 막 여러 가지 사이트를 뒤지실 텐데 그냥 여기 가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궁금해요. 연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